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어떻게 전국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 패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반등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요. 실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9살 이상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14일에서 16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1%포인트 오른 45.5%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오름세로 올라섰는데요. 지난 11일 일간 집계로 자유한국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한때 기록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정수행 지지율과 함께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39.4%로 동반 상승했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0.4%포인트 내린 34%로 2주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도층의 이탈, 중도층이 그 조국 장관 이 사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탈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탈 흐름이 멈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각 정당 간의 치열한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후에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앞으로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빨간 펜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 빨간 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기철입니다. 김기철 기자가 지난주에 첫 코너를 네, 했었죠. 첫 방송 그 빨간 했습니다. 펜. 네. 4만 번을 봤어요. 진짜요? 예, 시청자분들이 그 코너를 4만 번을 봐서 야 이게 누구냐, 김기철이 잘생겨서 본 거냐. 잘생겼죠? 예, 굉장히 뻔뻔하시군요. 이거 고개를 좀 드세요. 뻔뻔한 이걸 네, 카메라 좀 보세요. 네. 굉장히 뻔뻔하신데 사실은 내용이 너무 좋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때 빨간펜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최은경님이 기자님 참 매력적이시네요. 네,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하셨고요. 문정님 매경에 이런 기자분이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WJ님이 감사합니다. 진실한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구독합니다. 성유리님 이분은 혹시 그 성유리님 맞으시나요? 진짜요? 혹시? 네. 시사에도 관심이 있으셨군요. 성유리님이. 네, 핑클, 제가 핑클 팬입니다. 길지 않고 유익한 정보에 감사, 매경 화이팅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라르손님도 말투는 어눌하셨지만 아주 매섭게 중요한 거네. 매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응원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 후배가 이 방송을 보더니 형이랑 술자리에서 이렇게 형 얘기 듣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잔 하고 오셨나요? 그럼? 예, 뭐 그런 낮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대학 친구는 난 네가 오디오 형인 줄 알았더니 비디오 형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다른 친구는 이 방송에 피부가 거칠거칠하게 나온다고 거기 방송하는 분장사한테 잘 얘기해달라 하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100% 쌩얼 방송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하게 비비크림 살짝 발랐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이거 급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발라서 급히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 빨간 펜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임을 인선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TBS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출신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가 21.3%로 제일 많이 나왔고 검사, 판사, 현역 의원, 기타 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음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어떤 기대를 하느냐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겸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차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당분간 후임 인선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실 어제 이제 김호수 법무부 차관 만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분간 검찰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히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임 인선 작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후임 인선 작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이렇게 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국정의 제1과제가 검찰 개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본인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나겠다. 직접 뭐 이런 챙겨가면서 네, 가겠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그 직접 감찰 방안에 검찰 감찰 방안에 대해서 더 좀 더 개선된 안을 가져와라고 직접 지시를 했어요. 직접 그 자기한테 보고하라 그랬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러면 김 기자께서 읽으신 거는 당분간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챙길 거다. 챙기는 거고 그거는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 역할까지 그 바쁘신 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은 도대체 다른 거는 어떻게 하냐. 요즘 경제 살려야 된다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게 국회 패스트트랙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랑 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게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은데요. 이 국회에서 부결되느냐 아니면 통과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후임의 방향 이런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임선이 되는 법무부 장관과 그게 패스트트랙에 좌절돼서 부결돼서 임명이 되는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가정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통과가 됐다, 공수처법 통과되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법안을 현실화시키는 법안의 현실화. 현실화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권 주변에서는 김지영 전 대법관 이름을 거론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김지영 전 대법관이 예전에 그 뭐죠 신고리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거 김지영 대법관이 또 어떤 뭐 그게 있나요? 백그라운드 프로필이 있나요? 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신임 대법관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때 기존 대법관이 다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치우침이 안 되니까 비서울대를 한 명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비서울대 케이스로 된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이제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문재인 수석이 사석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김종훈 비서실장한테 후임 대법관은 누가 거론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김종훈 비서실장이 김정 판사라는 분이 부장판사가 거론된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은 그러면 비서울대인데 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광대를 나왔거든요. 원광대요? 판사 중엔 되게 예외적인 원광대를 나왔는데 원광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 진짜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어떤 성향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1심 판사 시절에 재판을 한번 했대요. 근데 살인사건 재판을 했는데 검찰이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검찰이 가져온 증거랑 그리고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을 살인자로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15년형을 줬는데 이제 2심 가서 이게 무죄가 났거든요. 그 상황이 김정 대법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진술 조사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검찰만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을 일단 한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노동법의 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법 하면은 변호사 중에는 지금 이제 대법관이 된 김선수 변호사가 가장 권위자고 판사 중에는 이분이 제일 권위자였대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노동법 연구회 같은 것도 만들고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노동법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진보적인 그러니까요. 성향 뭐 이런
성향을 반영하는 거죠, 사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그림과 맞아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검찰 출신은 웬만하면 네. 피하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만은 학자, 그 다음에 검사, 네, 그 다음에 네. 판사였는데 검사를 앉히기엔 그렇고, 근데 학자는 어쨌든 박상기, 네. 조국 이제 계속 학자였단 네, 말이에요. 네. 어찌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검찰 개혁이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 있지만은 또 다시 학자를 앉히는 네. 것보다는 판사 출신의 네. 좀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성향 이런 분들을 앉히는 게 향후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정착화하는 과정이 재판에서의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들이 어떻게 제지되고 뭐 제도화되고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법원의 관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 대법관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그러면 뭔가 딱히 공직을 맡고 계신 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기자들이 이분이 지금 법무법인 지평에 계시거든요. 아, 지평 유명한 네네, 법무법인이잖아요. 예, 예. 예. 그 지평에 뭐 옛날 강금실 장관도 거기 있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전화 받은 거 있냐 청와대에서. 근데 이제 지평 소속 변호사들한테 야, 나는 거기에 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의견을 그랬어요? 표시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조국 장관 이 사태 이후로 네. 누가 지금 여기 장관을 하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이 정도로 탈탈탈 털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일단은 뭐 마음에 약간의 그런 게 있더라도 네. 부인을 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네. 패스트트랙 부결됐다. 이거는 이제 비상 사태잖아요. 그럼 네, 네. 누가 이거를 앉혀서 해야 근데 되나요? 패스트트랙이 부결될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이렇게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신뢰를 하더라도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일과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기 윤석열 총장도 신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성과들 이런 걸 보면서 신뢰를 했는데 약간 그 신뢰가 배반당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정치적 동지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네. 법무부 장관에 앉을 가능성, 네네. 패스트트랙 안들이 부결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예. 오랫동안 관계가 없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 경우에 대부분 거부하죠.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예. 사실. 그러면은 그 정치적 동지 네. 이렇게 하면 가깝고 오랫동안 고생도 했고 법도 잘 알고 뭐 이런 분들이 몇 명이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어제도 민주당 전해철 의원 측근과 통화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 네네. 전해철 의원이 이름으로. 저희 박지원 의원하고 예.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예. 전해철 의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죠. 예, 그때는 예. 삼철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예. 그리고 전해철 이렇게 삼철인데 전해철 의원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로 인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사람이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네, 해마루.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인연이 청와대 있죠. 들어갔다가 예.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문재인 민정수석 후임으로 민정수석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를 하도록 설득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사실상 총선 불출마인데. 그러게요. 좀 애매하네요, 지금.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정부 출범할 때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거론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율사 출신 중에서는 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이게 좀 애매한 게 국회의원은 사실은 어쨌든 4년이 네, 보장되는 네, 건데 네, 네. 법무부 장관은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1년만 그렇죠. 하고 네, 뭐 네. 이렇게 문제가 야인이 터지죠.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네.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선택과 선택을 해야 정치적 되는 결단.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검찰 개혁을 성공시켰다 뭔가를 그러면은 한 체급 올라가는 거죠. 체급이 올라가서 대선 후보급으로 본인이 그럴 이제 수 그 있습니다. 띄울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뭐 전해책 의원 많이 넣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김인혜 이나대 교수인가요? 예전에 책 노무현 아니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랑 같이 책 검찰 개혁 썼죠. 관련 책을 예. 쓴 분 그렇죠. 그리고 예. 최강욱 변호사 이런 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열쇠는 아마 그분들의 부인들이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왜 내가 털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진짜로 뭐 예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청문회 많이들 겪어보고 뭐 이렇게 뭐 흠집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많이 전국이 시끄럽고 이렇게 탈탈탈 털린 적이 없어서 물론 이제 뭐 잘못한 거는 뭐 또 지적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 그거는 뭐 문제가 예, 아닌데. 예. 이제는 진짜 겁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겁내실 것 그 같아요. 국회의원 한 분이랑 지난주에 그 밥 먹는데 집사람이 당신은 선출직만 해라. 임명직은 절대 맡지 말아라. 청문회가 절차가 있는 임명직은 절대 맡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래서 요즘 그 네티즌들 사이에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경원 대표도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 협치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연정 예전에 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 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대통령 청와대에서 한번 검토를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하고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좀 강한 발언을 했어요. 글쎄요. 나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검찰에 고소를 한 것 자체가 스스로 동수처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난 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본인의 사건을 자기 부하 그러니까 검찰에 맡긴다는 거 서부지검에 맡겼죠. 맡긴다는 건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승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공수처라는 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상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고발한다는 것 아니면 난 검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봉인해놨다가 윤석열 총장이 퇴임한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고 그렇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여기는 물론 윤석열 총장이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거론했지만 이게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저 윤석열 총장 임기보다 훨씬 길게 남아있으니까 봉인해놨다가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이 갈리실 수 있어요. 한겨레가 너무 지금 과하게 보도했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고소고발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더 이제 사건이 진척이 되면 한번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덜 더듬으세요. 한 10번쯤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의 빨간 펜의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